안녕하세요. 사업자의 세금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베테랑 세무사 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무사님과 함께 접대비는 얼마까지 허용될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문영식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님 접대비 얼마까지 허용될까? 먼저 접대비부터 좀 정의부터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대라고 하면 어감이 조금 안 좋죠. 네. 이제 회사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을 일컫는데요. 네네. 이제 이게 뭐 말이 이제 접대라는 의미가 이제 되게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용어를 이제 2024년부터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제 바꿨어요. 아, 이제. 내년부터요? 네네네. 이제 그랬는데 이제 나라 입장에서도 이거를 무한정 이제 인정을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제 한도를 정해주고 이제 그 이상으로는 이제 자제를 해라라고 이제 하는 거라서 이제 접대비 한도라는 게 생겼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한도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될까요? 그 접대비의 기본 한도는 일반 기업은 1,200만 원까지고요. 일반 기업은 1,200. 네. 이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잖아요. 음. 중소기업이 훨씬 많으니까 뭐 그 위로 이제 중견기업, 이제 상장기업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중소기업의 기준으로는 기본 깔려 있는 거는 3,600만 원으로 이제 기본 한도고요. 예. 여기서 이제 매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100억까지는 1억당 30만 원. 네, 1억당 30만 원. 네. 그러면 이제 100억 매출이면 3천만 원이죠. 네. 그리고 이제 100억부터 500억까지는 이제 100억까지는 아까 3천 쌓여 있고 네네네. 플러스해서 이제 만약에 200억이다. 그러면 100억까지는 3천. 이제 추가적인 100억은 이제 1억당 20만 원. 그래서 이제 2천만 원이 이제 추가되는 거고요. 그럼 아까 그 일반 기업은 말 그대로 우리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쵸. 그러면은 일반은 좀 이 위쪽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3,600에다가 네네. 지금 말씀하신 요 추가가 더해진다는 걸 보면 그렇죠. 돼요. 네. 그러면은 그럼 예를 들어 매출이 100억이면 3,600에다가 3,000 하니까 6,600.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500억 이제 매출 정도 초과되면 이제 1억당 3만 원 추가가 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 한도에 이제 추가 한도 네네. 더해지고 이제 문화 접대비라는 거는 또 따로 별도예요. 추가 이제 접대비에 더 얹어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문화생활 그러니까 공연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구입비 음반 책 이런 구입비들을 이제 뭐 거래처에 제공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거는 일반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일반 접대비의 20% 한도 내에서 쓴 만큼 네. 인정을 해주죠. 추가적으로. 일반 접대비 한도 계획이라면 기본에다가 추가 더한 거. 그렇죠. 아, 그 두 개 더한 거 20%. 네네. 와, 이러면 꽤 되겠네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문화 접대비가 실제로 많은 경우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실무에서도 보면 문화 접대비를 썼다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렇구나. 네네. 기분 좋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하겠죠. 저는 문화 접대비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그렇구나. 그리고 좀 상세한 선배님 이거 뭐 카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말씀 좀. 접대비는 무조건 법인카드로 하셔야 돼요. 법인카드로요. 네. 그러니까 대표자의 개인 카드로 뭐 영수증 주면서 접대비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네네. 다 그냥 부인당하실 거고. 네. 또 이제 직원들 카드 비용 처리는 되지만 접대비는 안 돼요. 직원 카드로 하게 네, 되면. 네. 그래서 뭐 급해가지고 직원이 대신 긁고 그 돈을 주고 했다라 접대를 있는 것 했는데 같은데 많이. 안 돼요. 그게. 그렇구나. 엄격하게 그건 분리하셔야 되고 이제 개인 사업자는 이제 개인 카드 쓰셔도 네. 접대비는 되는데 네네. 그게 안 되죠. 법인은. 법인은 법인 카드만. 네. 그리고 세무사님 그거 되게 많을 거예요. 상품권? 네. 이거 좀. 상품권을 이제 많이 이제 좀 활용을 하시잖아요. 이제 상품권에 대해서 이제 이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조사 나오면 네. 상품권은 다 부인당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어디다 줬냐?
이거를 소명하라 그래요. 예. 그럼 거래처 누구한테 줬냐?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법인에 성실 신고를 하게 되면 상품권 구매 내역이라든지 그 양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구매량, 뭐 금액, 또 이제 구매를 해서 어디다 썼는지 이것들을 다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무조사에 원래 성실신고 확인 내용의 비용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상품권 구매 내역까지 예.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예비 세무조사처럼 그런 양식들이 이제 똑같이 나와요. 예, 세무조사를 받아도.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상품권을 사셔서 뭐 직원 복리후생비로 쓰실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상품권을 직원한테 주면 그 급여 처리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차라리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차라리 돈으로 줘라. 그게 더 생생난다. 상품권이 옛 말이냐. 예, 굳이 상품권 깡 하실 거 아니면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예, 동일해요. 굳이 상품권으로 뭐 접대비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액이 뭐 이마트 상품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셔도 다 그거 나중에 나오면 소명하게 돼 있으니까. 네, 누구한테 줬는지. 이제 소명 못하면 대표님 급여예요. 대표자 상여 처분돼요. 아, 대표 상해 처분인가? 네,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이 주로 이제 상품권들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좀 엄밀하게 좀 따져보면 보통 병원 원장들이 접대할 일은 많이 없어요. 받죠, 그죠? 네. 그쵸. 접대를 오히려 받죠. 그쵸. 받으니까. 상품권들 원장님들 막 뭐 카톡 보면 뭐 상품권이 막 이렇게 쌓여 있으신 분들 많아요. 네. 오히려 받는 입장인데 자기들이 상품권들을 그렇게 구매해요. 제가 뭐 비난의 의도는 아닌데 어느 순간 본인들의 커뮤니티에 상품권은 얼마가 괜찮다더라 막 이렇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사 나오면 그거 다 소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역이 없는데 누구한테 쓰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럼 거래처 영업사원들 또는 또 직원들한테 줬다고 하면 직원들은 상해 처분돼요. 그러니까 급여예요, 급여.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게 그렇게 안 걸리고 가니까는 괜찮더라. 이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사해 보면 그거 다 내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해서 증거 대박 그러면 없잖아요. 네. 이거 뭐 관리 대장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내가 썼는데요. 이럴 거예요. 그냥 그쵸. 협상의 여지로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고 금액을 과도하지 않게 뭐 저희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도 상담을 해보면 주변에서 이렇다는데요 이제 물어보잖아요. 원장님들이 아이고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도 솔직히 하기가 꺼려지시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뭐 그러니까 뭐 고객이 소개를 해줘서 이제 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사의 의미로 이제 줄 수 있는 일이니까 뭐 그게 그렇다고 막 소개를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많이 안 해주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상식선에서 그렇게 이제 뭐 사례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뭐 적용은 되겠지만 막 과도하게 막 1,000, 2,000 단위로 막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말씀 들어보니까 상품권을 제가 볼 때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특별하게 관리를 안 하는 이상. 그렇죠. 그다음에 할 때도 세무사 사무실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네, 맞나요. 네. 그리고 세무사 좀 원초적인 질문인데 네. 궁금한 거. 네. 접대비 이게 어조가 좋진 않은 거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네. 그게 어디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좀 안 좋게 쓰는 케이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결국엔 누구랑 같냐 입증의 문제예요. 그거 소명을 하는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소명을 하는 거니까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뭐
땡땡 뭐 노래방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이제 갈 수 있는 거니까 접대할 수 있고 이런 거고 또 이제 또 음성적인 또 그런 데들은 좀 어두운데. 좀 뭐 룸사롱이라든지 이제 큰 데들은 뭐 얼마든지 뭐 건설업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은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대하시는 카드로 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뭐 뭐라 못하죠. 버젓이 이제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접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들을 한도를 초과해서 쓰시죠. 쓰시고 이제 그게 그렇게 쓴 거는 맞으니까 비용을 부인을 당하더라도 이제 대표가 가져간 건 아니니까 네. 이제 그렇게도 많이 처리해요. 실무적으로도 더 쓰셔도 그 목적에 맞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네. 같은 이제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런 것도 하나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거 일반 기업은 연 1,200,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3,600 최대가 요게 이제 기본 한도고요. 추가 한도가 이제 100억까지는 1억당 30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이 플러스 되는 거. 그다음에 100억부터 500억까지는 1억당 20만 원 해서 2천. 그다음에 500억 초과는 1억당 3만 원. 이게 이제 기본 아까 우리 중소기업이라면 3,600에 더해서 이제 되는 거고 문화접 대비는 이제 별도로 우리 기본하고 추가 한도의 20%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회사 당연히 법인 카드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상품과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좀 주의를 하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제가 세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잘 소통해서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미리미리 사전에 그렇게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접대비는 얼마까지 허용이 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고요. 다음번에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